소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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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이번 영상은 2022년도 네 번째 준비된 영상을 고쳐서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경고는 계속 갈 겁니다. 원래 경고 시리즈 세 번째 영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보실 영상이므로 그 후 다가올 일들에 관해 정리한 것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구속은 아직도 멀었으며 네 번째 경고가 먼저 보이네요. 어차피 네 번째까지는 확실하게 올 것들이지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자유주의의 잔재죠. SD. 정치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어찌 될지 가장 잘 보여서 계속 정치 얘기만 들여왔는데 오늘 시작은 상상 밖에서 준비되었습니다. 택배 관련해서 아파트와 분쟁이 아직도 조율 중입니다. 택배 기사분들을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전층을 눌러놓고 다닌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택배나 배달을 아파트 안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가 많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제게 물으시면 세 글자를 답해드립니다. 이기심입니다. 나는 배달이나 택배를 시키지 않았는데 누군가 같은 층에서 음식을 시켰고 나는 그 냄새도 맡기 싫은 겁니다. 택배나 배달을 똑바로 받으려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는 분부터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놓는다던가 엘리베이터에 냄새가 나서 짜증이 난다거나 하는 부분들 모두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인 셈이죠. 아니라고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배달을 시켰다면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있는 셈이며 당신이 필요해서 시킨 택배 물품을 남들은 시키지 않았으니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볼까요? 당신은 절대로 배달 음식을 먹지 않는 편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음식을 시켜 먹는 자체가 짜증납니다. 택배도 필요한 것 따로 내가 직접 사오니까 택배 기사 마주쳐서 엘리베이터 제대로 못 쓰는 것도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들이 뭉치면 삶이 불편해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아파트라는 공동지구에 존재할 때 도덕이라는 것이 뭉개지고 이기심만 판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배달 음식을 시킬 날은 오지 않을까요? 나는 배달해도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 당신이 택배를 주문하지 않고 항상 직접 물건을 손수 움직여서 혹은 들고 다니신다고요? 밥통이 고장나서 혹은 냉장고나 세탁기를 바꿀 때도 SD. 이 따위 이기심이 팽배하게 들어찼을 때 각박하고 버거운 삶은 그 무게가 더 힘겹습니다. 나눔이나 도움 따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잡기 위해 시야를 조금 넓혀보시죠. 아파트 분여회나 입주민회에서 이런 이기심 쓴 분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배달이나 택배회사에게 아파트 들어오려면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택배회사들은 못 내겠다고 했고 지금 보시는 꼴로 택배들을 아파트 앞에 떨궈놨습니다. 이건 택배회사의 잘못일까요? SD. 밖에 놔뒀다가 분실하면 택배회사 잘못이라고요? 아파트까지 분명히 옮겨왔고 못 들어가게 막아두고 물건을 집 앞까지 갖다 달라고 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불편한 것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개개인인 겁니다. 이 얼마나 멍청하고 황당한 광경일까요? 이와 반대로 배달비 인상을 대폭 올려서 이득부터 챙기려던 배달회사 때문에 배달의 이용자가 400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욕심이나 이기심이라는 건 판별할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부를지 아실까요? 자승자박입니다. SD. 좀 더 시야를 넓혀보죠. 22년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느 대학교에서 오리덮밥을 시켰는데 쥐머리가 나온 부분입니다. 뉴스들에 따르면 오리덮밥의 쥐머리로 보이는 부분이 동영상으로 찍혀 조회수가 1억 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쥐 눈이빨에 수염까지 확실한 쥐머리였고 주방 관리자가 영상에서도 오리고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교는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상 찍은 학생을 따로 불러 분명하게 겁주었음이 짐작되고 영상은 내려갔음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핑계를 반성문처럼 올렸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중국 프로 바둑 기사들의 행태와도 같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니까요. SD. 중국 바둑을 4년 이상 지배해 오던 커즈가 리시아나오라는 기사에게 이리저리를 뺏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와 나오는 치팅이라고 해서 실시간 바둑 중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수를 먼저 보고 컴퓨터처럼 두었다는 의혹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릴 날 있을 겁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쥐 머리 나온 부분을 오리고기라고 우기는 모습에서 새로운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지소이업이라는 단어지요. 쥐를 보면서 오리라고 한다는 말이고, 이런 그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안에 중국 이슈는 중국 대사라고 하는 싱하이밍이라는 작자인데 이재명 당수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야당의 당수이고 근래에 자신 법원 출두 이슈를 가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오염수 문제입니다. 이를 정부 압박 차원에서 이슈 돌리기 위해 중국 대사가 불러서 만나러 직접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쉴드 치는 부분은 경제협력을 위한 국익 외교라는데 국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ST 많은 야권 인사들도 비명계 분들을 가리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염수 문제는 20년도에 문정부 시절 끝난 얘기이고 그걸 다시 인공호흡해서 살려내 자신의 이슈를 자신의 행동으로 물타기 가능하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적으로 보았을 때 혁신위원장으로 앉히고 시끄럽게 만들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시끄러울 일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며, 이건 국민의힘에 생각 없는 자들이 또 판을 깔게 되겠구나 싶었던 문제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멍청한 자들이 합의 본 내용인 셈입니다. 최고위원들을 잘못 뽑으신 거 이제 머리 탁 때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려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즘 두 글자로 붕탁이라고 합니다. 붕탁이 뭔지 아시는 거죠? 유튜브상 발설하면 안됨으로 건전 해석하면 근본을 탁 때리는 어처구니 없음이라고 하겠지요.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를 했다는 부분과 일본 오염수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모두가 아실 겁니다. 중국도로 시끄럽게 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자신을 비호하라는 만남이 결국 중국의 대한민국 정부 압박이니 매국인 셈이 됩니다. 그 끝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씨는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겁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중이라고요?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애국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싱하이밍이라는 자는 외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나라의 야당 1인자를 오라가라며 불러댈 수 있고, 야당 1인자를 부르고 여당을 부른 뒤에 대통령 보고 오라고 하는 자인데 정상인 노트이고 맞는 순서라고요? 야당 이재명 대표가 아련하겠다고 하니까 날짜 확정되고 나서 김기현 대표에게도 와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정부에선 무시했다고 합니다. 순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자신이 찾아오겠다는 것도 아니니 무슨 정신 나간 생각입니까? 청나라에서 사신이 상석에 앉고 황제인 대통령이 사신 앞에 엎드리는 따위 생각이십니까? 여당 당수 이재명 씨 불러놓고 정치 관련 내정 간섭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를 10여 분 이상 했다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씨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들었다고 하지요. 이재명 씨는 고려시대처럼 마련을 한 겁니다. 납작 엎드려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이 시대의 말입니다. 말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끽소리도 못하고 들어주는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질을 떨어뜨리고 망신인 셈입니다만, 이것도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국격을 일부러라도 떨어뜨리면 매국인 겁니다. 싱하이밍은 자신이 중국 대사라고 자신이 곧 시진핑이라는 생각일까요? 시진핑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엎드려야 할까요? 외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죠. 갑질 외교라는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외교대사가 갑질했다는 건 많이 있었지만 외교에서 갑질은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중국인이 있다면 싱하이밍은 조만간 중국으로 가서 위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관계 악화의 주범이 될 것이니까요. 단순히 오염수 문제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수치상 일본에서 버릴 오염수 50배를 현재 중국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물세를 50만원씩 나오게 만드는데 1만원어치 쓰는 사람에게 50만원 내는 사람처럼 뭔가 더 내라는 말이네요. 그 50만원을 당신도 건물주이니까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쓴 사람은 따로 있고
내는 사람이 또 있는 셈이며 그걸 국민에게 짊어지라고 한다면 국민 누가 좋아할까요? 매국이 말해오신 겁니까? 국제기구에서 지정하고 방류를 결정했으니 세계에서 괜찮다는 공증을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시 확인하고 판별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번 감사와 청문회를 준비했다고요? 정신 잃으신 겁니다. 오염수를 건드리면 매국이 됩니다. 세계 기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유사공산주의이지만 그 이기적인 자들마저 부담을 직접 짊어지게 되니 뭔가 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KBS 수신료 강제 부담 해지건에 대해서 70%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부담 2,500원도 직접 지고 싶지 않다는 말이고, 지금 야당에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이로울 것만 얻고 싶어 합니다. 보수는 당연히 반대이며 진보들조차 반 이상은 반대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지만 자신은 보수인데 택시를 몰면서 들을 게 없어서 김어준 교통방송 듣고 MBC 본다는 정신 나간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수가 김어준 방송을 듣는다고요? MBC 보십니까? 위장우파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기셔도 김어준 방송 보면서 보수 우파라는 분은 쉴드가 불가한 부분이 됩니다. 글이 살아서 좋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게 너무 한심하지 않으십니까? SD 제가 19년도부터 계속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아직도 힘든 걸 모르고 사시는 중이신지도 모르지요. 나날이 힘들어지실 것이 보입니다. 또 끊임없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사이에 온갖 사기가 판을 치고 어떻게든 짐을 치우려고 별일이 다 발생합니다. 경고드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지 마세요. 도전도 때가 있으니 멀리 뛰기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은 멀리 뛰기 위해 움직이는 때라고 보입니다. 지금 뛰시면 건너편 발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